여러분, 평범한 양치기가 한 나라의 황제를 가르치고 황자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중국 한나라 강력한 군주였던 무제 시대에 시작됩니다. 당시 한나라는 북방의 흉노족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국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 시골에서 양을 치던 복식이라는 남자가 상주문을 올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군사비로 헌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제는 호기심이 생겨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하는가? 높은 관직? 아니면 억울한 일이라도 있는가? 하지만 복식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양치기일 뿐,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위급한데 백성으로서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힘 있는 자는 목숨을 바치고 재산이 있는 자는 돈을 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승상 공손웅은 분명 무언가 꿍꿍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천자를 기만하려는 불순한 자들의 흔한 수법이니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언했죠. 결국 무제는 그의 말을 따라 복식의 제안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양치기 복식.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양을 쳐서 큰 재산을 모았지만 늘 주변에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2번이나 재산을 나눠주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의 제안은 계산된 행동이 아닌 평생을 지켜온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몇 년 후 계속된 전쟁과 이주민 정책으로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기에 급급했죠. 바로 그때 복식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그는 조용히 관청을 찾아가 20만 전이라는 거금을 나라에 헌납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제도 그를 기억했습니다. 전에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다던 그 양치기로구나. 감동한 무제는 포상으로 400명분의 노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식은 그 포상마저 돈으로 환산해 다시 국가에 바쳤습니다. 모두가 자기 것을 지키려 할 때 모든 것을 내어놓은 그의 진심 앞에 더 이상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무제는 복식을 수도인 장안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식은 벼슬에 전혀 욕심이 없었습니다. 고심하던 무제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대의 뜻이 정 그렇다면 황실의 상림원에서 짐의 양들을 길러주게. 그 일이라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복식은 기꺼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허름한 옷에 집신을 신고 예전처럼 양들을 돌봤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실의 양들은 하나같이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새끼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감탄한 무제가 그 비결을 묻자 복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이것은 비단 양을 치는 일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시는 일도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일을 시킬 때는 확실히 시키고 쉴 때는 편히 쉬게 하며 해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제거하여 집단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 그 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순간 무제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양떼를 번성케 한 저 단순한 원리 속에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핵심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무제는 곧바로 복식의 지혜를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작은 현의 현령으로 임명하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고을을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더 큰 교통의 요충지를 맡기자 막혀있던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능력은 증명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지혜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였고 작은 무리를 이끌던 원칙은 나라를 이끄는 원칙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제는 복식에게 자신의 아들 제왕의 교육을 책임지는 태부라는 최고의 직책을 맡깁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순리를 따랐던 평범한 양치기가 마침내 황제의 스승이자 황자의 스승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가장 단순한 진리 속에 있으며 진정한 리더십은 계산이 아닌
진심과 순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